조선대학교가 외국인 학생들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해주다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적발됐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도환 씨가 광주에서 재판을 못 받겠다며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또다시 요구했습니다. 시간을 끌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섬 지역 식순환을 해결하라는 정부 지원금을 엉뚱하게도 여객선을 만드는 데 써버렸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논란에 대해 11월 10일까지 마침표를 찍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조선대학교에 어학 연수 받으러 온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법으로 취업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대학이 앞장서서 불법 취업을 알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정을 듣고 보면 딱한 구석도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송정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농산물을 보기 좋게 포장해 일선 소매업체에 납품하는 담양의 한 가공업체입니다. 지난 13일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 업체를 급습해 불법 취업 혐의로 베트남인 5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입국해 조선대학교에 어학연수를 온 학생들로 지난 7월부터 이 업체에서 일해왔습니다. 한국어 연수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학생들은 6개월이 지난 뒤 한국어 능력시험을 치러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6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뜻밖의 말을 듣습니다. 대학 측이 학생들에게 먼저 불법 취업을 제안하고 업체까지 소개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없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다 그렇게 불학생들 알바시고 시간이 남아있을 거예요. 한 시간씩. 그래서 된다 해서 지원을 했었고. 조선대도 소속 외국인 학생들에게 취업을 알선해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 외국인 학생이라도 유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데리고 와보니 베트남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기 힘들 정도로 가난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막상 와 보니 이제 담당 선생님한테 생활비가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이제 담당 팀장으로서는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선의로 이제 소개를 이제 한 상황입니다.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당 학생들에게 범칙금 100만 원씩을 부과했고 취업을 알선한 조선대와 불법 고용을 실행한 업주는 어떤 조치를 내릴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로 예정됐던 전도환 씨의 형사재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재판 연기가 벌써 3번째입니다. 전 씨 측은 광주에선 재판 못 받겠다는 건데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작년에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도환 씨의 첫 형사재판이 또 연기됐습니다. 전 씨의 재판은 당초 오는 10월 1일 예정돼 있었는데 전 씨의 변호인이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1일 광주 고등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낸 겁니다. 전 씨 측은 신청서에서 지방의 민심이나 소송의 상황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를 사유로 들었습니다. 전 씨는 지난 5월에도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상급 법원이 결정해야 하는 관할 이전 신청이라는 또 다른 제도를 이용한 겁니다. 광주고등법원은 제1형사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고 결정이 있기까지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재판은 또다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5월 3일 기소된 이래 전 씨는 재판을 연기하겠다거나 재판부를 옮겨달라거나 나오지 않는 등의 태도로 일관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재판이 벌써 3차례나 연기되었습니다. 조비오 신부님께 성직자의 탈을 쓴 화렴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오히려 인간의 탈을 쓴 파렴치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생각이 더욱더 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광주에 와서 재판을 받지는 않겠다는 전 씨의 꼼수가 통할지 광주 고등법원의 결정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과 같이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기록물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마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에 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가적인 조사나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기록물 폐기를 중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18 기념식에서 5.18 관련 자료의 폐기를 막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11월 10일까지는 도시철도 2호선 논란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 결정에 따라서 저심도 방식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든지 아니면 건설을 백지화하겠다는 겁니다. 트램 같은 제3의 대안은 제외됐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공론화 의제가 저심도 방식을 전제로 한 지하철 건설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결정됐습니다. 시민들에게 찬반을 물어 찬성으로 나오면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반대가 나오면 건설을 중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론화를 거친다고 해서 시장의 책임과 부담이 덜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00년 대계를 내다보는 사업인 만큼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추진해 갈 것입니다. 질문이 어렵고 복잡하면 시민들이 결정하기 힘들 수 있다며 단순 명료하게 찬반 여부만을 묻기로 한 겁니다. 이 시장은 또 어떤 일이 있어도 11월 10일을 넘기진 않을 거라며 다시 한번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이미 오랜 논쟁으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크고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사회의 분열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거론하며 검증위원회나 소통협의회 등의 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도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공론화위원회에 힘을 실어줄 때지 별도의 창구를 만드는 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시한은 앞으로 40여일. 공론화위원회는 조만간 2,500명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한 뒤 전화를 돌리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찬반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섬 지역의 식순환 해소를 위해 급수선을 지으라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했는데 엉뚱하게 여객선을 만든 곳이 있습니다. 정부가 안 된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고발합니다. 진도 팽목항에서 100길로 1시간 떨어진 진목도. 저수지가 없어 1년 365일 가뭄입니다. 식수와 생활용수 모두 급수선에 기대고 있습니다. 샘물하고 또 장초도 뭘 갖다 여주 뭐 그놈 먹고 그래라. 이처럼 수원지가 없는 낙도는 진도군에만 24곳. 운반급수를 맡고 있는 급수선은 30톤급 단 한 척뿐입니다. 24개 도서를 매일 주다 보니까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그 정도 계속 쳇바퀴로 돌고 있죠. 지난 2016년 정부는 추가로 급수선을 만들려며 진도군에 38억 7천만 원을 줬습니다. 급수선은 만들어졌을까? 진도군 상조도의 한 부두과 여객선 한 척이 정박해 있습니다. 지난 3월 완공된 뒤 5달 넘도록 쓰지도 못하고 거미줄만 치고 있습니다. 왜 운항을 안 하고 이러고 저거 이제 뭐 그러고들 사람들 온 사람마다 좀 어민들이 그래서 하니까. 낙도에 식수를 공급할 급수선을 만들라고 정부에서 준 예산으로 진도군은 이 같은 여객선을 만들었습니다. 물탱크가 없는 배를 진도군은 급수도 가능한 다목적 선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이 아니던데 가보니까 그냥 차도선이던데. 이제 차도선인데 이제 거기다 차를 실으면 다목적 선박도 되고. 급수선 대신 다른 선박을 만들겠다는 진도군의 계획을 정부가 막아섰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해수부의 다른 사업을 통해 여객선을 만들라는 안내도 무시했습니다. 수익성 문제 등으로 여객선이 끊긴 다른 섬의 교통 문제가 급수선보다 더 시급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급수선 없이 급수선 국비 예산을 올 연말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정부가 불승인했던 계획을 다시 승인해달라고 요구 중입니다. 불승인은 그거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적극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도서민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원은 진도군의 급수선 건조 사업의 자료 수집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바닷물 수온이 높아지면서 양식장의 집단 폐사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식 어민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잠수부들이 건져 올리는 기저귀마다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종폐를 심은 지 2년가량 지난 곳으로 가을 출하를 코앞에 두고 집단 폐사해 어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입니다. 6월 달에 들어갔을 때하고는
이 8월 달에 될 때 천지 차이더라고. 고소원이 되니까 이 폐류 자체가 너무 힘이 없어. 8월 한 달 동안 수문 앞바다의 수온은 27도에서 32도에 달했습니다. 적정 수온보다 7도가량 높은 겁니다. 올 여름에는 고수온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폐사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태풍 솔릭이 몰고 온 노을성 파도에 키조개가 뻘썩에 파묻히면서 절반가량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에도 키조개 80%가 폐사했고 지난해에도 일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올 뿐이 아니다는 거죠.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무슨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장흥 수문 앞바다는 국내에서 유일한 키조개 양식장이자 전국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수온 현상이 계속되면 키조개 양식을 접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한빛원전이 발전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6기 원자로 가운데 5기가 멈춰서게 됐습니다.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5호기의 발전을 오늘부로 멈추고 55일 동안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빛 1, 2호기는 예방 정비에 들어갔고 원자로 공급과 경납 건물 철판 부식이 발견돼 정비 기간이 연장된 3, 4호기까지 더하면 원자로 5기가 동시에 발전을 중단하게 됩니다. 한빛 1, 2호기는 오는 11월 7일과 25일 순차적으로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민간단체 측이 3, 4호기에서 발견된 공급 조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예정대로 발전이 재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최근 고교 성추문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교육청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학교 성폭력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현재 누리집과 전화 등으로 성폭력 신고를 받고 있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접근하기 편하도록 경찰청 등이 운영하는 117 챗 어플을 통해서도 신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어플은 SNS 대화 형태로 운용되는데 교육청은 신고 접수를 담당할 전문 상담사 4명을 경찰에 파견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광주에서 새로 11곳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시내 공공형 어린이집은 모두 96곳으로 늘었고 선정된 어린이집은 10월부터 향후 3년여간 보육교사 인건비와 교육환경 개선비 등 운영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광주시가 지역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올 2학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지난해 1학기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에 대해 올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30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활용 범위가 날로 늘어가는 드론을 군사 전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와 시연회가 열렸습니다.